요새 많은 분들이 골격 진단이라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지수님, 상체 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 약간 탄탄한 느낌. 제니님 있으시잖아요.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이렇게 눌러보고 싶잖아요. 이 어깨의 쇄골 라인과 어깨뼈가 곱게 잘 펴져 있고, 저 사람 수트발이 정말 멋지다. 리사님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나눌 수는 없어요. 특히나 결혼이나 이런 중요한 행사들, 이런 걸 앞두셨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제가 최근에 좀 보고 놀란 게 있는데, 네. 결혼 전이나 취업 전에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처럼 체형 진단을 하는 게 되게 유행이라고 저희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네. 저희 누나가 결혼을 최근에 해서 원장님한테 체형별로 어떻게 하면은 몸매가 이뻐질 수 있는지 이 가이드를 한번 받고 싶어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요새 많은 분들이 골격 진단이라는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퍼스널 컬러처럼, 그리고 혹은 MBTI처럼 이렇게 이제 또 내 몸에 골격 진단을 해보시는데, 골격 진단은 사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사람 몸이 딱 세 가지로 나눠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매를 가꾼다든지 할 때 이런 골격 진단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어떤 골격이 어떤 골격이다 설명을 드리고, 그 골격에 어울리는 가슴 성형법,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보통 저한테 체형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환자가 뭐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살이 있다던가, 뭐 특히나 팔뚝살, 옆구리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집이 커지기만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리살이 안 빠진다던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시술이 맞을지, 어떤 관리가 맞을지 설명을 드릴 때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렇게 세 가지 골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몸매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셨다던가, 특히나 결혼이나 이런 중요한 모임들이 있으시잖아요. 중요한 행사들, 이런 걸 앞두셨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남자여서 이 체형별로 골격을 진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여성스러운 몸매 하면 뭐 S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스투핏이 잘 어울리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어깨를 그리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골격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뼈하고 지방하고 근육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근육이 좀 많이 발달한 스타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스트레이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뼈가 좀 많이 발달한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를 내추럴형, 그리고 약간 살, 지방이 좀 많이 발달한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를 우리가 보통 웨이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골격 진단이라는 거가 어떤 특별한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용되는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MBTI도 시기에 따라 막 바뀌잖아요. 내가 우울할 때 체크한 MBTI가 다르고, 어떨 때 또 MBTI가 다른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체형 교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골격 진단도 어느 정도 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격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유형에 나눌 수는 없어요. 굉장히 걸쳐지는 유형이 많으시거든요. 어디 부분은 나는 약간 내추럴, 뭐 상체는 어떤 스타일이고 하체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다. 여기에 이제 키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살이 쪘을 때 빠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이거 하나를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내 단점을 개선하고 싶을 때 이런 구분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연예인분들로 예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아,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는데 블랙핑크를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요즘 이제 각각 솔로로도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분들이 다 유형이 다르세요. 골격 유형이 다 다르신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스트레이트형을 꼽아보자고 하면은 이 네 분 중에서는 그래도 지수님이 가장 스트레이트에 가까우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수님이 굉장히 호리호리한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님 목이 막 가늘거나 이렇지는 않으시거든요. 스트레이트의 특징은 약간 근육이 발달한 형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탄탄한 느낌, 그리고 상체 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쪘을 때 약간 팔뚝에 살이 붙는다든지, 그리고 가슴도 너무 이렇게 오그라붙지 않고 좀 탄탄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몸매가 탄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편. 그러니까 다리는 좀 길쭉길쭉하고 늘씬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블랙핑크 4명 중에서 지수님이 가장 스트레이트형에 가깝겠죠. 그리고 요즘 솔로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제니님 있으시잖아요. 제니님 같은 경우에는 패션 소화력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도 정말 예쁘고 다 잘 어울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어울리는 옷들이 여성스러우면서도 몸매를 살려주는 옷들, 그런 옷들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제니님 보면 볼을 이렇게 눌러보고 싶잖아요. 되게 말랑말랑하신 그런 몸매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웨이브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형 특징은 기본적으로 살이 찌면 약간 하체가 많이 찌고요. 부종이라고 하죠. 하체 부종이 좀 많이 생긴다, 이런 붓기가 좀 순환이 좀 안 된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상체는 조금 왜소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여성스러우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웨이브 체형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추럴형으로 이제 가장 눈에 띄시는 분은 리사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골격형 중에서 특히나 이제 뼈대가 발달한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깨의 쇄골 라인과 어깨뼈가 곱게 잘 펴져 있고, 리사님은 안 그렇지만 보통은 약간 통어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뼈대가 전체적으로 잘 발달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내추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추럴형을 구분하냐, 정말 저 사람한테는 프릴이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저 사람 수트발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이 내추럴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맥갈라에서도 보면 리사님이 위에 딱 멋진 수트를 입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내추럴형이기 때문에 그런 수트가 잘 어울리시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형 같은 경우에서는 패션으로도 우리가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말 내 체형을 관리를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형은 제가 아까 상체가 조금 다른 체형들에 비해서는 발달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살이 좀 많이 찌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뚝이 두꺼워진다든지, 만져보면은 이렇게 팔살이 탄탄하게 만져지셔서 뭔가 등발 있어 보이고 어깨발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살이 조금만 쪄도 상체가 부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하체를 키워주지 않고 상체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상체는 더 커 보이고 하체는 좀 빈약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운동을 하셨을 때 근육이 골고루 잘 발달될 수 있는 체형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상체 운동은 근육 운동보다는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발레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매를 유연하게 가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형이신 분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가슴이 조금 위에 달리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성들 중에서 이렇게 가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분들도 약간 가슴이 위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넙대대한 가슴을 키운다던가 할 경우에는 오히려 흉곽이 더 넓어 보이고 가슴이 더 퍼져 보이고, 가슴이 봉긋한 느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가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슴 확대를 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할 때는 유두의 위치가 약간은 위에 상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유두의 위치에 맞춰서 디자인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윗볼록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이 높은, 그러니까 약간은 동그란 보형물을 선택하되 유두의 위치에 너무 맞추지 말고 살짝은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가슴을 선택하는 것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살들이 조금만 쪄도 상당히 몸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군살 같은 것들을 좀 제거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에 주로 많이 찌는 뱃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 흡입이라든가 냉동지방분해, 그리고 팔뚝살도 마찬가지죠. 팔뚝살, 옆구리살, 뒷구리살, 특히나 이제 정말 운동에도 안 빠지는 러브핸들, 허리라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살들이 좀 단단하고 잘 안 빠지는 편이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들 고민하세요. 나 조금만 먹어도 이쪽으로 살이 많이 간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동지방 분해, 크루스컬프팅이라든지 허리 라인만 고민해도 안 빠지는 그런 부분들에서만 슬림한 라인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웨이브형인데요. 웨이브형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약간 사람이 좀 말랑말랑해 보이고 상체가 여리여리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내가 더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체의 가녀림을 부각시키고 하체의 부종을 가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다고 하면 상체는 좀 약간 붙는 프릴 스타일의 옷들을 입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가려줄 수 있는 롱스커트 이런 것들 입으면 되지만 우리가 몸매를 또 노출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하체의 부종을 빼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주무실 때라든가 쉴 때 다리를 좀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하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웨이브형 타입의 특징은 스트레이트 타입은 가슴이 약간 위에 있는 반면 웨이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슴 위치 자체가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브 타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살이 좀 중심이다 보니까 만지면 좀 말랑말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더라도 대체로 촉감도 좋고 모양도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슴 성형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형태의 스타일이 웨이브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특히나 약간 모찌모찌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살리기에 좋은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체가 또 많이 붓고 그렇기 때문에 하체 비만을 좀 많이 고민을 하세요. 나는 상체에는 살이 하나도 없는데 하체가 많이 붓는다, 하체에 살이 좀 많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인 지방 흡입이라든지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 허벅지 바깥쪽에 모양을 슬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택적인 냉동 지방 분해 그리고 허가받은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체형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웨이브 체형의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좀 말랑말랑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약간 내가 살을 좀 뺀다, 운동을 해서 살을 뺀다 그러면 가슴도 좀 같이 빠지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많이 처지기도 하고 볼륨도 좀 많이 주는 그런 모양을 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형은 이제 뼈대가 발달한 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굉장히 멋스러운 형이세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많지가 않은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제 내추럴형인데요. 내추럴형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발도 시원시원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키가 크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캐주얼 복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보통 내추럴형이세요. 맨투맨 박스티를 입어도 예쁘고 후드를 입어도 예쁘고 이제 이 내추럴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몸매를 가꿀 때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몸매를 여성스럽게 만약에 보이고 싶다, 조금 더 나는 몸매 굴곡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허리가 비교적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허리에 조금만 살이 쪄도 굉장히 허리가 짧아 보이거나 배가 나와 보이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형과 마찬가지로 복부나 허리의 라인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몸매가 조금 더 많이 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내추럴형 같은 경우에도 상하체 골고루 살이 찌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살이 찌면은 다른 체형들에 비해서 건강해 보인다, 몸이 좋아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는 체형이 내추럴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체형을 관리하는 거를 이 내추럴 타임에는 특히나 권장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나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 단점을 조금 더 줄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역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슴의 볼륨을 조금 더 봉긋하게 키우시는 거, 그러니까 약간 넓은 모양보다는 봉긋한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은 조금 그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체형에서 오히려 작은 가슴, 조금 좁은 형태의 작은 가슴을 선택을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뉴욕의 모델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슴 모양이거든요. 날씬하게 만든 상태에서 보형물 모양을 좀 부각시키면서 하는 수술들이 이제 뉴욕 모델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나의 체형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는 내 체형에서의 어떤 매력을 좀 강조하는 이런 스타일로 수술을 하시는 것도 최근에 좀 트렌드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내추럴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두가 좀 바깥쪽에 위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보형물을 너무 안쪽으로 모으게 되면 오히려 유두가 더 바깥쪽으로 벌어져 보이는 그런 모양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슴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술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골격 유형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골격 진단이라는 걸 할 때 수술적으로 의미를 갖는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보형물을 넣을 때 근육 아래다 넣을 것이냐, 근육 위에다 넣을 것이냐, 근막 아래다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보형물의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근육이 많이 발달한 스트레이트형 그리고 내추럴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의 기능도 크고 근육의 볼륨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근육 아래쪽으로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보형물이 위에서 움직이는 근육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의 손실이 좀 크겠죠. 이 근육들이 적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발달한 체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육의 기능을 좀 더 보존하고 근육 위로 보형물을 올리는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살이 말랑말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윗가슴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꺼져 있는 부분에 볼륨을 채울 때 그 조직의 두께와 조직의 탄력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형물의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거를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가슴이 발달해 있는지, 아니면 유선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지, 근육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지에 따라서 보형물의 프로파일을 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격 진단이라는 게 이제 딱 정확하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사들도 항상 초음파를 본다든지 손으로 우리가 핀치라고 해서 어디까지가 연조직인지, 어디서부터 근육 조직인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는 다 수술할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체형이라는 게 사실 태어났을 때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몸이 내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삶의 기본 자체가 내 단점을 줄이는 거에 맞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격 유형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단점이 이렇다고 했을 때 그 단점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건강한, 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단점보다는 장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 장점을 생각보다 쉽게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그 고민을 해결할 방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고민보다 내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